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뭐 어떤 간증을 할까 이제 참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구원 간증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이제 매우 짧기 때문에 또 구원받고 30년 넘는 또 세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간증들을 어떻게 다 이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원 간증부터 좀 시작하면서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그런 실패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실패와 또 좌절 속에서 얻는 교훈들을 또 조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향이 대전입니다. 1959년에 삼형제 중에 이제 둘째로 이제 태어났고요. 뭐 어머님은 이제 절에 다니셨고 아버님은 이제 조상신을 섬겼던 그리고 그때는 뭐 다들 어려웠던 시절이었고요. 뭐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못 배우신 그 교육 열기를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쏟아 부으셨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 평범한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만 했던 그런 이제 범생으로 이제 자랐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얌전하게 보이고 뭐 뭐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외모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뒤로 호박씨 깐다고 겉과 속은 이제 현저히 달랐고요. 얌전한 강아지가 이제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속에는 이제 온통 그런 죄악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감추어져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형님과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아버님도 이제 사업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서울로 이전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우리 가족의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속에 있던 그러한 이제 죄성이 모두 다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 술에 이제 쩔어서 살았고요. 술을 먹으면 이제 보통 때는 뭐 부리지 못하던 그런 객기와 용기가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술 먹고 사고도 많이 치고요. 뭐 술의 힘을 빌어서 뭐 못할 짓, 뭐 또 아주 그 더러운 짓들 먼저 많이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뭐 담배도 배우고 또 뭐 세상 잡기들, 뭐 그때 뭐 당구를 참 많이 쳤잖아요. 뭐 100 치려면 뭐 소 한 마리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뭐 대전이나 이런 이제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다 또 뭐 하숙 생활을 했고 그러면 이제 하숙비 올라오는 족적 그걸 다 이제 술로 탕진하고 또 이제 외상을 또 짓고 뭐 했던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캠퍼스의 낭만으로 어떤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었죠. 뭐 포카도 많이 치고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마이티라고 하는 그런 카드 게임이 한창 유행했었는데 제가 아주 선수 중에 선수였습니다. 뭐 고고장 뭐 출입 많이 했고 또 서클, 지금 이제 동아리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서클 활동을 했지만 정작 서클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활동은 안 하면서 서클에 이제 친구들을 또 선후배들을 사귀면서 뭐 몰려 다니고 뭐 집에는 뭐 거의 한 반은 안 들어가고 친구네 집에 몰려 다니면서 뭐 이제 온갖 나쁜 짓을 이제 다 하고 뭐 세상 쾌락을 이제 즐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 생활은 이제 개차반이었죠. 제가 이제 학교를 1년을 이제 일찍 들어갔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재수 없이 이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다른 그 사람들보다 이제 나이가 한 살이 어리고 그래서 학번으로는 77학번입니다. 1학년 때 뭐 놀아 제끼고 2학년 때 전공은 뭐
뭐가 뭔지 모르죠. 뭐 전자기학이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슈레딩거 파동방정식 얘기하고 뭐 회로 이론. 뭐 전혀 뭐 흥미도 이제 없었고 뭐 알지도 못했고 또 왜 그렇게 밖에는 가르치지 못하셨는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원망도 많이 되고 그래서 뭐 전공에 대한 회의가 이제 많았고요. 뭐 수업도 점점 빠졌고, 뭐 대리 출석도 이제 많이 시켰고, 뭐 나중에는 이제 전공을 바꿔볼까 해서 뭐 경영학과 과목도 몇 과목 듣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시험도 뭐 대리 시험도 이렇게 보게 하는 아주 그런 좀 좋지 않은 질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뭐 학점은 졸업할 때 보니까 총 평량 평균이 4.0 만점에 이제 2.7 이더군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A, B는 뭐 그때 이제 아바라고 하는 그 그룹이 유행했었는데 A, B로 깔면 이제 아바, B, C로 깔면 뭐 비실비실, 뭐 C, D는 시들시들, F, D는 이제 후들후들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비실비실을 넘어서 이제 시들시들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휴강을 자주 했고 휴교도 했었고요. 또 뭐 어떤 뭐 운동권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뭐 친구들이 또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단지 이제 뭐 학교 안으로 뭐 페퍼포그차들이 들어와서 최루탄 뭐 뿌리고 그러면 뭐 신성한 학교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협심에 이제 돌도 던지고 도망 다니고 뭐 그 정도 이제 학생 운동도 조금 이제 했었고요. 뭐 3학년 때는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뭐 그때 부마 사건이 일어났었고 뭐 우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 구미 산업단지 시찰하고 부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다 차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정이 또 바뀌고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 3박 4일 하고 돌아와서 뭐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친구네 집에서 또 하루를 자고 또 놀고 먹고 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그 친구 집에 형이 이제 막 우리 자는데 막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야 얘들아 큰일 났어. 너희들 빨리 집에 가라고. 무슨 일인가 부시이 일어났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그날 이제 일어났었고요. 뭐 그리고 이제 휴교령이 생기고 뭐 거의 이제 공부를 이제 못했고 또 공부를 안 했고 또 4학년 때 뭐 서울의 봄이 일어났고 저도 이제 그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광화문 또 시청 앞 광장에 또 나갔고 또 소위 이제 5.18 지금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 광주 사태가 또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의 그러한 그 방황했던 시절이 이제 지나가면서 뭐 군대는 끌려가기 싫었고 그때는 이제 대학 다니다 온 사람들은 뭐 군대 가면 무조건 구타당하고 했던 뭐 그런 또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가기 싫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운이 이제 좋았죠.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대학원의 그 문이 확 그 개방이 되었어요. 티오가 막 확 늘어났었고 그때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그래도 본교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슬쩍슬쩍 문제를 좀 흘려줬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 적은 친구들이 모범 답안을 이제 만들고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무조건 이제 벼락치기로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대학원을 어쨌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석사 2년을 이제 마치고요. 그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DF를 맞았던 과목에 조교를 하면서 그 과목을 이제 정말 왜 문제를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줘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군대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박사과정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6개월 장교 제도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6개월 장교로 이제 마치고 박사는 이제 3년을 풀타임으로 이제 수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위를 보니까 파트타임 선배들이 무려 11명이나 이제 진을 치고 있었고 우리는 뼈 빠지게 학교에서 교수님 거의 뭐 종로를 타면서 뭐 시중 다 들고 이렇게 몸종처럼 이렇게 일을 했는데
위에 파트타임 선배들은 그냥 와가지고 먼저 졸업하고 먼저 박사학위 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11명이나 위에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또 그때 사귀고 있었던 지금의 이제 저희 아내가 된 우리 이제 자매와 그때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고 빨리 결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대학으로 도망을 가서 1986년부터 이제 전임으로 이제 대학 생활, 대학 이제 교수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여전히 뭐 술과 담배와 여색 쫓기와 세상 잡기 등 허랑방탕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허물을 이제 점점 깨닫고 왜 사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이제 찾고 있었던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만 동양 철학을 제가 이제 심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 수련도 하고, 단전 호흡도 제가 이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뭐 이제 후천 개병 뭐 이런 책들도 보고요. 뭐 증산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모든 이런 종교들을 제가 한번 좀 공부하고 집대성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도 좀 있었고요. 형님이 이제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좀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 보면 형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종로 거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동대문 모임에 어떤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어떤 지하로 끌려가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구원을 형이 이제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이제 동대문 모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교회를 이제 찾던 중에 저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동양 쪽에 이제 진리만 너무 한쪽으로만 외교수로 빠지지 말고 서양 쪽에 이제 진리 그리고 종말론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실은 저를 이제 이렇게 이제 꼬셨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종말론 세미나 테이프를 무려 24개짜리를 이제 전달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유명했던 이제 서달성 목사 그분의 이제 정말로 테이프를 받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테이프를 쭉 이제 듣게 되었죠. 그때가 이제 방학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제 헤드폰을 낀 채로 그 테이프를 하루에 뭐 8시간씩 꼬박 이제 3일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세미나의 어떤 자료 화면을 가지고 이제 성경은 사실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또 노아의 방주와 얽힌 이야기들 또 이제 과학적 증거와 또 유대인들의 그러한 역사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세계사를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세계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과 또 특히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이프에 나오는 대로 이제 성경을 펴고 따라서 읽으라고 하면 읽고 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또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또 손도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점점점 성경 예언이 하나씩 성취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조금씩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그 세계 안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지금까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사건들도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심판의 징후들 이런 것들도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 솔직히 이제 막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늘 밤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방주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고
그러면서 너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 밤까지 이제 테이프가 이제 듣게 되면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나 또 이런 것들을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했죠. 만일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제가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앓고, 막 지금 이제 용어로 하면 통회하고, 뭐 그랬던 그런 죄의 굴레로부터 나를 좀 해결받고 싶은, 뭐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는 이제 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 정말로 극악한 죄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것은 영락없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말씀을 펴지 않아도 저는 제가 죄인임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 그 다음날 이 오기를 기다려서 남은 테이프를 이제 듣고자 했는데, 이렇게 사단이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술 친구들이 이제 불러내고, 또 방학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 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또 상을 차리고 상이 오기 전까지 뭐 고스톱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술도 이제 한 잔씩 하게 되고, 그런데 어쨌든 불려 나갔지만 제가 그들을 그냥 만나고 다시 뿌리치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테이프의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나머지 테이프들을 쭉 듣게 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참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또 가죽옷 사건,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그러한 비유들, 그리고 성막에서 얻는 그러한 죄사함, 뭐 이러한 어떤 피를 통한 속죄,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실체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자, 이러한 말씀들을 다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내 모든 죄가 다 이같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속죄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감사했고, 정말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이제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님이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려서, 형, 나 구원받았어 하니까 형이 농담인 줄 알고, 왜 구원받아? 10원 받지?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랬잖아. 내가 이걸 깨달았어 하고서 간증을 했더니, 너 진짜구나 하면서 이제 형이랑 부둥켜 안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자 해서, 어느 교회를 갈까? 순복음교회부터 영락교회부터 유명한 좀 큰 교회들을 한번 쭉 돌아보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정하자. 그런데 우선 그 테이프의 목소리 주인공, 그 목사님 교회를 한번 먼저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 덜컥 걸려서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거기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종말론에 입각한, 그래서 정말 시급한 그런 간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잠실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은 간직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끊이지 않는 그 술과 담배의 문제, 또 옛 습성들, 그 끈질긴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넘어짐과 실패는 반복이 되면서 주님은 저를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교만할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저를 계속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위적인 겸손이 아니라 저는 정말 앞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영적인 그러한 형제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옛 습성에 넘어지는 그러한 저 자신과의 그런 싸움 속에서 주님은 저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계속 각인시켜 주셨고, 너는 여전히 형편없는 그러한 자임을,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그런 학생들까지도 진심으로 나보다 정말 나은 자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실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들, 또 빌라델피아 찬양단 사역을 하면서 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이제 김정만 형제님과의 그러한 사건과 그런 사건의 중심에 이제 제가 있었고,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빌미를 제공한, 동역에 실패한 그러한 일들, 그 교회가 결국 그 수렁 가운데로, 깊은 그런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참 그러한 어떤 자책감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또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또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쓰러진, 뭐 이런 표현이 좀 저하지만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 마음속에 천히 남아있는 깊은 그런 자책감, 이것을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네, 뭐 이상 간증을 마치고요. 뭐 참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간의 또 과정들을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